누군가 전화를 걸어오면 손끝이 먼저 반응합니다. 화면을 보기 전에 이미 몸이 긴장합니다. 무의식이 먼저 합니다. 이건 또 부탁일 거라고.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은 내를 준비합니다. 그 순간의 공기를 기억하십니까? 목구멍 어딘가가 좁아지는 느낌. 말이 나가기 전에 이미 후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뇌는 이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방 안에 소음이 다시 들립니다. 냉장고 소리, 시계 소리, 그리고 한숨 소리.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표를 갖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정 사이사이에 끼워진 채로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는데 그중 절반은 스스로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부탁,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의 당연함. 그렇게 하루가 채워집니다. 아니오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기 중에서 무거워집니다. 상대의 표정이 변하고 침묵이 길어지고 관계가 흔들릴 것 같은 예감이 몸을 휩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요, 대신 다음에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좀 어려운데라고 말합니다. 거절이 아니라 유예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상대는 압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라 회피하는 걸.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절실하게. 그리고 우리는 결국 네라고 답합니다. 처음부터 거절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더 큰 죄책감을 안고 승낙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단지 미움받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냉정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칙함은 선택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라는 말 속에서 사람은 점점 좁아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다수가 옳다고 믿는 것은 결코 설득력이 없다. 모두가 착하다고 말하는 그 모습이 정말 옳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저 편한 모습일까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의 하루는 분절되지 않습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일과 휴식 사이, 의무와 여유 사이, 타인과 나 사이, 모든 것이 섞여서 흐릿해집니다. 퇴근 후에도 메시지는 계속 옵니다. 주말에도 전화는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합니다. 왜냐하면 답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요. 불안의 정체는 명확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쓸모없다고 여겨질까봐.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필요한 사람으로 남으려 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존재 이유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확인받은 존재감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더 이상 부탁하지 않으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편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사실 그 둘은 다릅니다. 필요한 사람은 없으면 아쉬운 사람이지만 편한 사람은 있으면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이건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구조적 사실입니다. 경계가 없는 곳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악의가 없어도 시간과 에너지는 소진됩니다. 그들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계속 묻습니다. 어느 순간 달력은 타인의 일정으로 가득 찹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은 언젠가라는 서랍 속에 쌓입니다. 책을 읽고 싶었고, 운동을 하고 싶었고, 그냥 멍하니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피로는 누적됩니다. 처음엔 몸이 무겁습니다. 그 다음엔 생각이 느려집니다. 마지막엔 감정이 무뎌집니다. 누군가 고맙다고 말해도 그 말이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허합니다. 원해서 한 게 아니니까요. 그저 거절하지 못해서 한 일이니까요. 거절은 기술이 아닙니다. 연습으로 완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절은 결단입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절은 관계를 시험하니까요. 거절은 지혜의 시작점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명확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받아들일지, 무엇을 거절할지 압니다. 진짜 관계는 거절을 견딥니다. 한 번의 아니오로 무너지는 관계는 애초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래였습니다. 주는 만큼만 유지되는 연결이었습니다. 거절했을 때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사람을 필요로 했던 게 아니라 승낙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거절 후에 침묵은 길게 느껴집니다. 상대가 뭐라고 답할지,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든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지나가고 나면 이상한 감각이 옵니다. 가벼움, 몸이 조금 더 내 것 같은 느낌. 거절은 나를 지킵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신은 무한정 버틸 수 없습니다. 이걸 아는 것, 그리고 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거절입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삶의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비로소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절은 상대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상대의 요청과 나의 우선순위를 저울에 올렸을 때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함과 명료함은 다릅니다. 명료한 사람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압니다. 거절할 때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붙이지 마십시오. 거절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없는 것,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명확히 했을 뿐입니다. 미안하지만이라는 접두어는 거절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여지를 남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어렵습니다. 제 상황상 불가능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은 변명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 이유를 하나하나 해결하려 들 것입니다. 거절은 짧을수록 명확합니다. 거절 후에 죄책감이 온다면 그 죄책감을 관찰하십시오. 왜 죄책감을 느끼는지, 정말 잘못한 건지, 아니면 타인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불안인지,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타인의 기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순간 아무에게도 진짜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모두를 위한 가면을 쓰다 보면 진짜 얼굴을 잊게 됩니다. 존중하는 사람은 거절도 존중합니다. 한계를 이해하고 우선순위를 인정합니다. 만약 누군가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편의를 원했을 뿐입니다. 거절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아니오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거절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절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치 호흡처럼 거절은 삶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타인의 요구로 채워진 시간표를 다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거절할 때마다 관계가 흔들린다면 그 관계를 다시 보십시오. 진짜 관계는 거절을 흡수합니다. 한 번의 아니오로 금이 가는 관계는 애초에 균형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주기만 하고 상대는 받기만 했던 관계, 그런 관계는 끝나도 괜찮습니다. 시간은 내 것입니다. 에너지는 내 것입니다. 이걸 타인에게 나눠주는 건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스스로에게 부과한 압박입니다. 그 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거절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워서 거절하지 못하는 건데 실제로는 거절할 때 강해집니다. 자기 경계를 지키는 사람, 자기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사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거절 후에 오는 자유를 경험하십시오.
저녁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느낌. 주말이 정말 쉬는 날이 되는 경험. 아무 계획 없이 멍하니 있을 수 있는 여유. 이 모든 게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움받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호감과 자신의 평온함,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답은 명확합니다. 거절은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자기 여력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결정합니다. 이게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거절당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십시오. 억지로 승낙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마지못해 한 일은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명확하게 거절하는 게 상대에게도 더 나은 선택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절은 정직입니다.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할 수 없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거짓된 승낙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은 지치고 한 사람은 실망합니다. 아니오가 사람을 살립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거절하고 싶을 때마다 떠올리십시오. 거절은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거절을 배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누구의 시선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침에 옷을 고를 때 누가 봐도 괜찮은 옷을 선택합니다. 말을 할 때 누가 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말을 고릅니다. 행동할 때 누가 봐도 문제없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보이지 않는 관객을 의식합니다. 그 관객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각자의 문제에 골몰하고 각자의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했던 말, 보인 표정, 선택한 행동, 그것들이 어떻게 보였을지를 상상하며 반추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대화를 돌이켜봅니다. 저렇게 말한 게 실수였을까? 저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했을까? 이 불안의 출처는 명확합니다. 자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항상 불안정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평판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어라.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평판이라는 것은 헉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는 순간 소진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준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계속 조정하고, 계속 맞춰야 하고, 계속 지쳐갑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아닙니다. 타인이 말하는 그 사람은 그들이 본 단면일 뿐입니다. 그들은 맥락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들은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판단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그게 진실인 것처럼. 누군가 차갑다고 하면 정말 차가운 사람인가 고민합니다. 누군가 이기적이라고 하면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가 반성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전부를 알까요?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을 안고 사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본 건 한 조각입니다. 그 조각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건 오류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시선에 길들여진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잃습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점점 흐려집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고 싶다는 감각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라는 불안입니까? 후자라면
이미 타인의 시선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방향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고 말합니다. 남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멈춰 섭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타인의 인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기다립니다. 인정은 오지 않습니다. 설령 온다 해도 그건 일시적입니다. 오늘 인정받아도 내일은 또 인정받아야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칭찬해도 공허합니다. 그 칭찬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믿지 않으니까요. 자신을 믿지 않는데 타인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는 건 타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이런 질문을 멈추는 겁니다. 그냥 합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합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보일까봐, 이상하게 보일까봐, 외로워질까봐.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과 같아 보이려고 애쓰는 지금 외롭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혼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모습을 아무도 모르니까요. 진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애초에 그 사람을 본 게 아닙니다. 연기한 모습을 본 겁니다. 그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가면과 가면의 만남이었습니다.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라.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산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삶은 자기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죽을 때 옆에 있는 건 자신뿐입니다. 그 순간 타인의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울을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자신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타인이 평가할 얼굴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거울을 보는 게 아닙니다. 상상 속에 타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구체적입니다. 자기 시간을 지키는 것,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것, 자기 선택을 존중하는 것.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피곤하다면 쉬어야 합니다. 남들이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슬프다면 슬픔을 느껴야 합니다. 남들 앞에서 웃어야 한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감정은 타인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그냥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화가 났는데 누군가 화낼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틀렸습니다. 화가 났으니까요. 그게 사실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감각은 둔해집니다. 정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니까 좋은 것 같고 남들이 싫어하니까 싫은 것 같습니다. 기준이 사라집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쪽으로 기울고 누가 저렇게 말하면 저쪽으로 기웁니다. 중심이 없으니까요. 중심은 타인이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타인의 기대를 모두 지우고 순수하게 자신만 남았을 때, 그때 무엇을 원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아직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은 고독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차단해야 하니까요. 조용히 앉아서 내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너무 컸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희미하게 들립니다. 내 목소리가. 그 목소리는 조심스럽습니다. 오랫동안 무시당했으니까요. 하지만 귀 기울이면 점점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목소리가 가장 믿을 만한 나침반이 됩니다. 선택한 길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길은 다릅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각자의 이유와 맥락은 다릅니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전부를 보지 못합니다. 빛나는 순간만 봅니다. 어둠은 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숨기고 살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은 자신만 압니다. 타인은 겉모습만 봅니다. 그러니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전부를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조차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문제 없다고. 하지만 몸은 압니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불면, 이 모든 게 신호입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자신을 해치고 있다는. 멈추십시오.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진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기대 속 모습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타인의 기대 속 모습은 완벽합니다. 항상 웃고, 항상 친절하고, 항상 도와줍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혼자 있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인간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그저 자기 불완전함을 잘 숨기는 사람입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불완전함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니까요. 가식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압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가짜에게는 경계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진짜에게는 마음을 엽니다.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 관계는 깊습니다. 표면적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아는 관계, 그래도 함께 있는 관계. 이게 진짜 관계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진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비슷한 사람들이 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들과의 연결은 단단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먼저 거절을 배워야 가능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거절하고, 타인의 시선을 거절하고, 타인의 기준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간이 생깁니다. 자신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거절은 용기 있는 선택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거절은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절은 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걸 명확히 하는 행위입니다. 거절 없이는 삶의 방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중심을 잃습니다. 거절은 경계를 만듭니다. 이건 내 것이고 저건 내 것이 아니다. 이 명확함이 지켜줍니다. 아니오는 존엄입니다. 그 한마디 속에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함부로 대해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이다. 이게 존엄입니다. 존엄을 지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하기 싫은 약속을 거절하는 것, 받고 싶지 않은 전화를 받지 않는 것,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가지 않는 것. 이 작은 거절들이 쌓여서 삶이 됩니다. 삶은 선택한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거절하지 못하면 삶은 타인이 선택한 것들로 채워집니다. 원하지 않은 일들,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가고 싶지 않은 장소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이건 내 삶이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연습하십시오. 오늘 거절하지 못한 것은 내일 거절하십시오.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거절을 반복하다 보면 삶은 조금씩 내 것이 됩니다.
거절은 폭력이 아닙니다. 거절은 경계입니다. 나와 타인 사이의 건강한 선입니다. 그 선이 없으면 모든 것이 뒤섞입니다. 내 문제와 타인의 문제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내 책임과 타인의 책임이 뒤엉킵니다. 명확한 경계는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서로가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부터 불가능한지 아니까요? 예측 가능합니다. 안정적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혼란스럽습니다. 어디까지 요구해도 되는지, 어디까지 기대해도 되는지 모릅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 타인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평등입니다.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관계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착취입니다. 설령 자발적으로 선택했다 해도 구조는 착취입니다. 평등한 관계에서는 둘 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아니오와 네를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거절 후의 시간은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갑자기 생긴 빈 시간, 해야 할 일이 줄어든 달력. 이 공백이 처음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타인의 요구로 채워진 시간에 익숙해졌으니까요. 그 공백을 견디십시오. 채우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냥 있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존재하십시오. 이 경험이 낯설 겁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공백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만납니다. 소음이 사라졌으니까요. 타인의 목소리, 타인의 기대, 타인의 판단, 모든 게 조용해졌을 때 내 목소리가 들립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그 목소리는 묻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당장 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답은 천천히 찾아오니까요. 거절을 반복하다 보면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로 거절하는 것들, 그게 무엇인지 관찰하십시오. 그 속에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시간에 약속을 자주 거절한다면 그건 저녁 시간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혼자만의 시간, 회복의 시간, 정리의 시간, 그 시간이 지탱해 주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거절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게 해준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거절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키려는 것들, 양보하지 않으려는 것들, 그게 핵심입니다. 타인은 이걸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작은 일도 거절해?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작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계는 타인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정합니다. 기준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내 기준이야 라고 말하면 충분합니다. 납득시키려 애쓰지 마십시오.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경계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경계를 지키는 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 혼자라는 느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경계 없이 사는 것도 외로웠습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진짜 나는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차라리 명확한 외로움이 낫습니다. 모호한 연결보다 진짜 나로 존재하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 속에서도 나는 나니까요. 나를 잃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경계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들과의 만남은 우연처럼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진짜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진짜 사람들은 거절을 존중합니다. 이해하려 애씁니다.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편안합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을 배우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 중 일부는 떠날 겁니다. 그들은 새로운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너 변했어 라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변했습니다. 더 나아졌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들은 예전 모습을 원합니다. 거절하지 못했던 모습, 편했던 모습. 하지만 그 모습은 불행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이 떠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건 사람이 아니라 편이었으니까요. 거절은 관계를 걸러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이 과정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가짜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진짜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요.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100명에게 1%씩 나눠주는 것보다 10명에게 10%씩 나눠주는 게 낫습니다. 깊이 없는 관계 100개보다 깊이 있는 관계 10개가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거절을 통해 선택합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무엇에 에너지를 쓸지, 어디에 마음을 쏟을지, 이 선택권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선택한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택한 삶의 결과는 자신의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이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타인의 선택으로 사는 삶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대신 원망이 있습니다. 내가 시켜서, 내가 원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말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삶에는 원망이 없습니다.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책임은 무겁지만 명확합니다.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내 탓입니다. 이 명확함이 성장시킵니다. 실패해도 배웁니다. 왜 실패했는지 아니까요? 다음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절은 사람을 어른으로 만듭니다. 어른은 자기 선택의 무게를 압니다. 어른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거절을 배우는 순간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외로운 일입니다.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성숙의 일부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하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엔 위협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그저 선택지로 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 정하면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한 일들 중 진짜 원해서 한 일은 몇 개입니까? 절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하나씩 바꾸면 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오늘 하나를 거절하면 내일은 2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모레는 3개.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루는 대부분 원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날이 오면 알게 됩니다. 삶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걸. 어깨의 무게가 사라진 느낌, 숨쉬기가 편해진 느낌.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입 속에 있습니다. 아니오라는 단어 속에. 그 단어를 꺼내는 순간 자유가 시작됩니다. 두려움도 같이 옵니다. 자유에는 항상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선택의 무게, 책임의 무게, 외로움의 무게. 하지만 이 무게는 견딜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스스로 선택한 무게니까요. 타인이 지워준 무게는 견디기 힘듭니다. 왜 내가 이걸 져야 하는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무게는 다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경계는 어디입니까? 아직 그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그으십시오. 연필로 가볍게 그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지우고 다시 그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이 있다는 것 자체입니다. 선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려면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허락할지, 거절할지, 이 선택권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권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한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려 한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이건 타인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길을 걷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각자가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선을 그어야 합니다. 거절을 통해 당신은 더 강하게 변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시오. 작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